안녕하세요. 영재론 생 기초문법 제2권 Chapter 11 보고 계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장의 형식 알아보고 계신데요. 자, 지난 시간 연결해서 한번 이제 보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1형식과 2형식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1형식은 어떻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었죠? 그렇습니다. 주어와 동사였죠. 이때 동사는 어떤 동사로 이제 분류가 되죠? 불완전? 아니죠. 완전? 그 다음 뭐죠? 네, 자동사입니다. 완전 자동사. 그 다음에 이 형식 문장은요.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요. 보어가 있어요. 자,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주격 보어가 되는 거고, 그죠? 동사는 어떻습니까? 그죠? 불완전? 왜요? 보어가 있으니까. 불완전? 자동사가 되겠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삼형식 문장 오늘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형식 문장은 주어 더하기 그다음에 완전 타동사 더하기 목적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 타동사는 뭐겠어요? 완전 보어가 없다라는 소리겠죠?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형식은 영어 문장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영어 문장이 삼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생각을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삼형식 문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타동사와 목적어의 구조를 갖춘 형식인데요. 해석은 어떻게 돼요? 주어가 목적어를 뭐뭐 하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목적어를 필요로 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는데, 그죠? 보어는 없으니까 완전 타동사이다 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볼게요. 자동사, 타동사를 다시 한번 조금 보실 텐데요. 영어 사전에서 보시면은 타동사, 자동사를 이제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사, 타동사를 이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을 이라는 말을 단어 앞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면은 타동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자연스럽다 생각이 되면은 자동사라고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열다라고 하면 자연스럽죠? 타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열리다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을 열리다 하면 좀 부자연스럽죠. 이럴 경우는 자동사라고 이제 분류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Open the door. 문을 열어라. 문을. 자,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죠? 무엇을 열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open은 어떻겠어요? 목적어를 가지니까 타동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the door opens inward. 자, 문이 안쪽으로 열린다. 그래서 open은 목적어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open은 이래서 여기서 open은 자동사구나 라고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요. 타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는 뭐뭐뭐, 타동사는 뭐뭐뭐 이렇게 외우실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 like coffee라는 문장입니다.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like는 어떤 뜻이죠? 무엇을 좋아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을 좋아하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죠? 의미가 어색하지 않죠? 타동사구나 라고 기억하실 수 있겠네요. 자, 뭐뭐를 같은 말을 붙인, 그죠? 커피는 뭐가 되죠? 목적어가 됩니다. 이처럼 주어, 완전 타동사, 목적어의 형태를 취하는 문장을 삼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자, 삼형식에 또 다른 대상이 이제 추가가 됐죠. 그게 뭐죠? 목적어죠.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 이것은 타동사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I drink water. I love you. He teaches English. 같이 water, you, English. 물을, 너를, 영어를 해서 를 붙은 문장은 타동사라고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 뒤에 보어가 없으면 완전 타동사이다. 즉 삼형식이다 라고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실 내용은요. 외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동사들은 주의를 요구하는 타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왜냐? 자, 예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attend, 뭐뭐에 참석하다. 뭐뭐에, 어디에. 그러니까 he attended to the meeting. 써야겠구나. to 쓰지 않습니다. 미팅을 참석하다라고 이제 굳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attend the meeting 타동사입니다. attend. reach도 마찬가지죠. 뭐뭐에 도착하다, get to, 또 뭐뭐에 도착하다, get to 쓰잖아요. 그죠?
하지만 reach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이 많이 나오겠죠? 헷갈리니까. 그래서 reaches her school. 그녀의 학교에 도착했다. 라고 해서 뭐뭐을 도착하다라고 이제 굳이 해석을 하셔야겠고요. 세 번째 resemble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과 닮다 라고 해서 with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닮다라고 이제 해석하세요. 그다음에 survive 뭐뭐에서 살아남다 라고 해서 in the plane crash 라고 해서 in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survived the plane crash 라고 이제 문장을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discussed 마찬가지죠. about 무엇에 대해서 의논하다 라고 해서 about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we discussed the project 라고 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타동사들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문을 통해서 입에 이제 익도록 많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 또 이제 목적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 혹은 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명사만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뭔가 구별을 해봐야겠네요. 보어는 어땠어요? 보어는 명사와 형용사 다 올 수 있었죠? 하지만 목적어는 명사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사는 단순히 단어 딱 하나로 되어 있는 명사뿐만이 아니라요.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보실 텐데요. 명사, 동명사, 부정사, 명사절, 명사구 이렇게 다양한 명사의 형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명사는 뭐예요? 원래 하나의 단어로 된 명사죠? 그래서 뭐 book, cake, horse 같은 이제 명사들입니다. 자, 동명사는 뭐예요? 동사를 재료로 해서 명사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 원형 플러스 ing에서 watching, 보는 것, running, 뛰는 것, drinking, 마시는 것 해서 이렇게 동사를 재료로 해서 명사로 만든 동명사 또한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정사, to 부정사에서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도 목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to live, 사는 것, to study, 공부하는 것, to run, 달리는 것 이렇게 이제 부정사도 목적으로 올 수 있다. 다음 보실 거는요. 명사절이세요. 주어 동사를 갖춘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통째로 하나의 명사 기능을 하는 거죠. 예를 보시면은 that he stole the money. 그가 돈을 훔쳤다는 것. 이 문장 전체가요. was not true.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that절은 명사절이라서 목적어에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명사구입니다. 하나의 문장 형식은 아니에요. 왜?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있긴 하지만 그 주어 동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완전한 문장 형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어 2개 이상 모여 있을 때 이때 이제 구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명사의 기능을 하게 되면 명사구라고 명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going to school with you 너랑 학교에 가는 것은 이게 지금 명사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s really good 정말 좋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모두 명사의 형태로서 목적어가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사형식 보고 계십니다. 자, 사형식은 이때 사형식은 목적어를 2개를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이때 쓰인 동사는요. 뭐 보어가 있어서 목적어가 있어서 불완전, 뭐 완전, 타동사 이게 아니에요. 의미가 뭐뭐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수요 동사라고 이제 설명이 된다라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수요 동사가 쓰인 거고요. 목적어가 2개 있다. 어순 주의하셔야겠죠. 간목, 직목으로 어순이 옵니다. 자, 간목은요. 자, 보시면은 뭐뭐에게 라고 해서 주로 사람이 되겠죠. 뭐뭐에게 에게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 을이라고 해서 주로 사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라고 해석되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을에 해당하는 말이다. 그래서 간목, 직목의 어순으로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ive her a letter. 나는 주었다. 그녀에게 뭐죠? 간목입니다. a letter. 편지를 직목인 거죠. 어순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경우 사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자, 수요 동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teach, 뭐 send, tell, 그다음에 write, lend, show, buy, make 등등이 있다라는 거 그냥 구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형식 문장의 기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문형은 뭐다?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의 어순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어려운 그거 없습니다. 수요 동사는 뭐다? 무엇을 주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의미를 보통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수요 동사는 give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수요 동사는 무엇을 수여하다, 뭔가 주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요 동사와 이제 함께 반드시 이제 쓰이는 것들이 뭐라고요? 간목, 직목이 있어야 이제 사형식 문장이 형립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ll give you a cup of coffee 같은 문장을 보시면은 I will 할 거다. 나는 할 거다. give 너에게 줄 거다. 그래서 give 수요 동사 쓰였고요. 그다음에 you에게 뭐예요? 간목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요 동사는 그러니까 사형식은 수요 동사와 함께 반드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와야 사형식 문장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문장이 수요 동사를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사형식 문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I gave a cup of coffee to you와 같은 문장은 삼형식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간접 목적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간접 목적어는 우리말의 경우 이제 에게라는 조사가 붙어서 수요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말한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간접 목적어도 결국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명사만이 간접 목적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간접 목적어라는 말에서 간접이란 말은 목적어의 기능을 언급하는 겁니다. 즉, 간접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give you, 너에게 a cup of coffee를 줬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주로 사람이 온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직접 목적어입니다. 직접 목적어는요, 뭐뭐를 이라는 조사가 붙어서 수여하고자 하는 목적물을 말을 해요. 직접 목적어도 목적어니까 명사만을 이제 직접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위치는 간접 목적어 뒤에 온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사형식 이제 문장을 이루는 주요 수요 동사 아까 전에 쭉 훑어봤었죠? 뭐가 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teach, send, tell, 그죠? write, lend, show, buy, make 등이 있었죠? 자, 이러한 이제 수요 동사들은 주다 혹은 뭐뭐에게 뭐뭐 하다라는 뜻을 단어의 뜻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빈번히 이제 쓰는 이제 수요 동사들로는 뭐 give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것은 사형식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형식에만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give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형식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She gave some money. 그녀는 약간의 돈을 주었다. 의미가 전달이 되죠? 돈을 주었다. 지금 간접 목적어가 없지만 문장에 충분히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문장은 give는 수요동사니까 사형식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왜? 동사가 있고 지금 직접 목적어격, 그러니까 목적어밖에 없잖아요. some money, 약간의 돈을.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삼형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I'll give John a birthday present. 나는 줄 거다. 존에게 birthday 선물을. 그죠? 이 경우에는 어때요? 동사가 give가 똑같이 give가 쓰였는데 간접 목적어 John, 직접 목적어 a birthday present가 쓰였어요. 아, 그래서 이 경우는 give가 수요 동사 give가 사형식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give라 같은 give라고 해서 꼭 사형식인 것만은 아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분은 수요 동사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부분 주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자, 주의해야 할 사형식 용법. I'll give her a letter.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자, 이 문장을 왜 썼냐면요. 사형식이란 문장은 이제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I gave her a letter와 같은 사형식 문장을 어떻게 삼형식으로 바꾸냐. I give a letter to her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바뀔 때는요.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내고요.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때 간접 목적어는 전치사와 함께 이제 뒤에 오게 되는데요. 이 to her와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이제 부사 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주었다 편지를,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지는 이제 삼형식 문장이 된 거고요. to her가 이제 부사구, 즉 문장의 이제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할 부분은 뭐냐? 각각의 동사에 따라서 부사구를 이루는 전치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동사의 종류 외우셔야 됩니다. teach, send, lend, show, write, give 같은 경우는 to 전체를 쓰고요. buy, make, cook가 같은 경우는 for, ask와 inquire 같은 경우는 over를 씁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되세요. 팁을 드리자면은 뭐뭐에게 해주다 라고 하면은 이제 to가 연결이 많이 되고요. 뭐뭐를 위해 해주다 라고 하면은 for를 쓰시면 이제 보통 전달이 되세요. 그래서 뭐뭐에게 가르쳐주다, 뭐뭐에게 보내주다, 뭐뭐에게 빌려주다, 뭐뭐에게 보여주다, 뭐뭐에게 써주다, 뭐뭐에게 주다. 연결이 잘 되시죠? 뭐뭐를 위해 사주다, 뭐뭐를 위해 만들어주다, 뭐뭐를 위해 요리해주다 라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사들 꼭 외우세요. 자, 그런데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envy, forgive, pardon, save와 같은 이제 동사들이 있는데, 이 같은 동사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자리를 바꿔서 삼형식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또 따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부분은 직접 목적어가 만약 it, that과 같은 대명사예요. 이럴 경우는 또 사형식 형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삼형식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또 구별하셔야겠네요. 자, 이 경우는 삼형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였고, 이 경우는 지금 사형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he gave it to me 와 같이 써야지 he gave me it과 처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it과 that 같은 대명사이면은 사형식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형식 보실 차례입니다. 5형식은요,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동사는 목적어도 있고 보어도 있기 때문에 불완전 타동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I make him happy. 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얼핏 보면은 사형식과 비슷해요. 왜? 좀 목적어,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또 목적어인가 보다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왜? 5형식 문장에서는 목적어와 목적어 보어의 관계가 2형식 문장과 관계가 같다. 즉 뭐냐? him happy. 그가 행복한 거예요. 그를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사형식은 어때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관계입니다. 전혀 보충 설명이 아니라 각각의 그저 대상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사형식과 헷갈려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즉 5형식에서는 요 두 가지가 그죠? 보충의 관계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make him happy. 나는 만들었다. 그를 행복하게 라고 해서 5형식 문장이 완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 make him만 쓰면은 나는 그를 만들다 라고 해서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happy를 써줘서 목적격 보호를 써줘서 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라고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충을 함으로써 문장이 완성이 되었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비동사, 목적격 보어의 구조이다. 자, 진짜 이렇다는 게 아니라요.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보어가 목적어랑 이제 동격을 이룬다는 거 보충 설명함으로써 이해되시죠? 그래서 we believe you are honest. 그렇지? 네가 honest하다는 걸 믿는다라고 이제 문장이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 believe you는 삼형식 문장이죠. 나는 너를 믿는다. 그다음에 you're honest. 너는 honest하다. 2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5형식 문장은 3형식 플러스 2형식에서 5형식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이 두 관계가 보어의 관계이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시면은요, I think her kind, she makes me happy 라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5형식 문장을 갖추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문장에서 kind는 누가 친절한 거죠?
그녀가 친절한 겁니다. 그죠? 목적어인 her의 친절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지 주어 I가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문장에서도 happy한 것은 나예요. 그죠? me. 주어인 she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 점 주의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형식 문장의 기본 요소들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형은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오형식 동사 대표적인 건 뭐다? make가 있다. 그래서 make 동사를 이용해서 무엇을 뭐뭐하게 만들다 라고 구문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목적격 보어, 아까 말씀드렸죠? 보어는 뭐예요?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목적격 보어는 목적격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 정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격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 뿐이겠죠?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원래 이제 명사, 형용사 뿐이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해서 주격 보어랑 다를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엔 오형식 동사 각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find, think, elect 등등이 있고요. make만 이제 또 설명을 드려보자면 my father made me a teacher. 우리 아빠는 나를 선생님으로 만들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my father made me happy. 나의 아빠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기억, 니은 모두 이제 make 동사가 오형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명사 a teacher과 형사 happy가 목적어의 미를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격 보어로 올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품사가 그죠? 명사와 형용사예요. 여기서는 명사, 여기서는 형용사가 쓰인 거죠. 자, 그래서 목적어의 정체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보셨습니다. 자, 그 밖에 find, think, elect 같은 경우 이제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그죠?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가지는 오형식 동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흔히들 뭐 want A to B, allow A to B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텐데요. 자, want, allow, expect, warn과 같은 이제 동사들은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가져요. 자,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to 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로서 to 부정사가 명사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뿐이라는 이전의 설명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시면 쉽습니다. want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I want you to drive my car. 나는 네가 차를 운전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오형식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온다 그랬어요. 이때 꼭 형용사나 명사 하나로 된 명사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명사 격인 to 부정사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명사적 의미로 쓰였을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to drive my car가 지금 목적격 보어로 쓰였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want는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가진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형식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미 언급했지만 어떤 동사가 오형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사인가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명사, 그다음에 형용사를 파악하는 게 그 다음이라는 거죠. 이때 명사는 명사 구가 될 수도 있고요. 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도부정사, 동명사 모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에 설명하는 용법들은 좀 더 세부적인 문장들이시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감각동사, 지각동사입니다. 자, 감각동사 우리가 또 앞에서 잠깐 살펴보긴 했었는데요. 이런 감각동사가 오형식 문장으로 올 수도 있어요. 감각동사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 형식은 또 아니라는 거세요. 자, 예를 드시면은 I saw him walk across the bridge. 나는 그가 브릿지를 건너는 것을 보았다. 자, 여기서 saw는 to walk가 아니에요. 동사에 따라 이 목적격 보어가 오는 게 다른 겁니다. 지금 이제 want, allow, expect, warn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가 오는 거고요. 감각동사가 왔을 때는 원형이 오는 거세요. 원형 혹은 그 동작을 강조해 주고자 하실 때는 ing가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I saw him walk
동사 원형이 왔다라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아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위의 예문에서 이제 목적격은 walk, move, speak. move와 speak는 이제 교재 통해서 보십시오. 모두 원형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형태들은 모두 ing 형태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냐? 그 행위에 동작하고 있는 경우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ing형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가 하고 있는 걸 봤다라고 해서 이제 그 진행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ing를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적격 보호의 위치에 동사 원형 혹은 ing가 오는 경우는 목적어가 사람 혹은 행위를 하는 사물일 경우에만 해당돼요. 만약에 뒤에 행위를 하지 않는 사물이 목적으로 오면은요, ed 형을 씁니다. 즉 분사형을 과거 분사형을 쓰는 거예요. 이건 뭐냐? 목적어가 수동적으로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ed형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은 I heard her name called. 나는 들었다. 그녀 이름이 불리어지는 것을 들었다. 라고 해서 자, heard가 쓰였지만은 무조건 call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her name이 수동이랑 관계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name은 called, 수동 형태인 called를 목적격 보호로 가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알아보실 동사는 사역동사예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항상 이제 같이 보시게 되는데요. 그 문장에서 이제 문법적인 사항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세요. 자, 지각동사가 목적격 보호로 원형을 가졌던 것처럼 사역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사역동사는 have, make, let 등이 있고요. 이런 사역동사는 목적어가 무엇인가 하도록 시키는 동사예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사역동사 have, make, let은 감각 동사처럼 목적 보호로 형용사 혹은 원형 부정사를 취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made him cut my hair. 내 머리를 자르도록 했다. 그래서 cut 원형을 썼다는 거죠. He made her cut. 나는 그녀를 울게 만들었다. 여기서 목적격 보호 cry를 썼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문장 모두 사역 동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 him과 her과 같이 직접 행위를 하는 이제 사람이 목적으로 와서 이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인 cut과 cry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역동사 마찬가지, 지각동사 마찬가지로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이 올 수 있는 경우는 목적어가 행위를 직접 하는 사람이나 사물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직접 하는. 근데 만약에 이때 또 수동적으로 당하는 입장의 사물이 목적으로 오게 되면은 목적격 보호로 ed 형태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I made a window broken. 나는 윈도우를 깨어지게 만들었다. 윈도우가 깨어진 거잖아요. 그죠? 수동의 관계죠. 그래서 이때는 broken 라고 해서 ed형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5가지 문형 이제 다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Let's Practice와 종합 문제 푸시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